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426페이지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자, 요 보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를 드리면 제가 PPT로 하는 문제하고 여러분 배부되는 문제, 손파일 올라가거나 배부되는 문제가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똑같이 일치하지 않느냐는데 꼭 일치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나눠드린 자료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건 혼자 푸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지문 읽으며 풀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PPT 요거는 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 여러분이 보면서 또 즉각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문제도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그걸 왜 꼭 해야 되느냐, 일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의문점을 갖지 마시고요, 일부러 달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새로운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O인지 X인지 즉각적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기초과정에서 지금 11월 12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 2월 3, 4월까지 여러분들 민법을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시라고 했죠.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에 같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민법에,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해야 되냐, 그럼 2차는 공부 안 했잖아요. 아이고 2차 공부 안 했다가 그럼 나중에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서 2차도 공부해야 되는데 다만 2차는 이렇게 수업 시간 전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고, 특히 세법을 왜 문제가 나가냐면요, 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있잖아요. 지금 못 모르시니까 세법도 막 공부하고 이러지. 좀만 지나면 세법을 공부를 안 할 사람들이요. 소홀히 한단 말이지. 자, 민법 학교는 이제 그런 거 하느라고, 공법 같은 거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세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요럴 때 세법의 틀을 잡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세법을 지금 11월 12월 달에 민법 학교론 공부해야 되는데 1차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언제 공부해야 되냐고 세법은, 그러면 지금 빨리 이렇게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제가 수업시 반복하면서 이게 수업 시간에 틀을 잡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아마 자료 같은 게 1월 달부터 아마 나갈 건데 세법은 그런 유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 수업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같이 적절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복습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전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426페이지 제3절 양도의 개념의 형태입니다. 양도 속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럼 양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요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교재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인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봅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형식적인 이전은 이건 또 양도가 아니에요. 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양도 담보가 뭔지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양도 담보를 공부한 것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 굴려가지고요, 지금은 재봉틀이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재봉틀이
주부들한테 재산 목록 1호인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재봉틀을 굴려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바느질 해가지고. 근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급하게.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굴려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뭐냐면 양도담보계약입니다.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요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자, 돈을 빌리는데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이나 하나의 권리는 여러분 민법에 배우는데요. 우리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배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나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자,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했나 보네요.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걷는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우리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보세요. 양도담보 계약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사용 수익은 누가 하냐면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 갖고 있어요.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채권자에게 이전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이 이전은요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이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서요 돈을 채무자가 갚아요. 그러면 갚던 거 다시 복귀하지만 문제는 변제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해요. 자, 이때는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만약에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아직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채무가 만약에 3억 원이에요. 근데 이 재산을 매각한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그러면 채권자는요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고 나머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제 충당했다고 해요. 변제 충당했다. 그래가지고 양도에 해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양도세 납세무자는 요즘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결론만 봅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적 이전이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다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반드시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상이전은요 상속 증여 등 무상이전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을지언정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이전과 동시에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잘 모르겠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신다.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큰 소리 외부바디 혀가 꼬이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제3절 개념의 형태에서 양도의 개념에서 정의 보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요까지 밑줄이요. 요까지 밑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고, 그러면 양도세 양도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밑줄 근 걸 더 줄이니까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유상 이전 봅니다. 과세대상 재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에 하며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시험에 29회 때 나왔고요. 유상 이전에 유상 이전이 법률행위 한 것이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냥 읽는 거고요.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입니다. 민법상 물권 변동 요건인 등기와 관계없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시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과 관계없이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비추려 등기 등록은 양도세 과세 조건이 아닙니다.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의 형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서는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양도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해하신다면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요. 양도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보세요. 매도는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매도는 보면 거래 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도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 매도. 교환 봅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인데,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는 밑줄입니다. 각각 양도로부와 쌍방 모두 양도세 과세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도 했었는데 교환은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 소유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가치로 맞바꾸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 을에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B 토지를 받잖아요.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A 건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니까 갑의 A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고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을의 B 토지 이전은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취득세에서 보니까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을은 자신 소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현물출자입니다. 하여튼 이해하셨으면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세 대상 물건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출자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와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렇잖아요. 법인의 현물 출자도 보세요. 출자자 갑이 있어요. 출자자 갑이 있는데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양도세 문제가 안 생기지만, 자, 법인의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짐을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이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자, 이해하셨으면 제목만 기억합니다.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물변제인데요. 대물변제인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대물변제를 좀 배우고 오시면, 여기 이제 대물변제를 배우고 오시면 더 좋은데, 일단은 제가 민법에서도 대물변제를 자세히 배우시고요. 제가 살짝만 맛배기로 대물변제 몇 가지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대물변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민법에서 배워요. 관하여 변제하느냐,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금전 2억 원을 을한테 대여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랬을 때 변제기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 변제 가름하여
을이 갑한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사실상 이전됐어요. 을은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에? 무슨 대가를 받아요? 그렇지. 2억 원 이 부동산을 자 변제 가름의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대물 변제도 양도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전적 지금 보니까 사례는 금전적 채무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자 이전했다. 자 그러면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손해배상에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소극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역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로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남자한테 있고 또 위자료를 주더라도 남자가 여자한테 주로 위자료를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건이 신장하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을 활발하고 또 경제적 능력들이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어떤 여자가 있죠?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지. 자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을 위자료 지급 채무에 가름해서 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예요?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혼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이혼하는 판에 오래 죽겠는데 지금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의 위자료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주면 안 된다. 근데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더라도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릴 여러분들? 자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주더라도요 근데 이혼 원인을요 부동산 이전을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부부가 보세요.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봐서 이혼 당사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기업 대기업 회장 총수가 그 부인이 저 재산분할 했잖아요. 청구했죠. 재산분할 소송 제기했는데 그럴 때 이제 물론 재벌들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제 일단 어떡하냐 보세요. 보통 서민 가정들은 부부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재산을 형성하니까 대부분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은 이혼할 때 판례에서 대개 한 40% 정도를 뭐 집에서 가사노동만 했어도요, 소위 가사노동만 했었어도 주부들한테 한 40% 정도를 재산분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직장 다니거나 사업해서 돈 벌었어요. 자기 혼자 잘라서 돈 번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빛나는 내조 헌신의 힘입어 돈 번 거잖아요. 그 자기 혼자 어떻게 돈 벌어? 그러니까 40% 내 몫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을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예요.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자, 요거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요거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고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내 몫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내야 되겠고요. 어쨌간에 자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그러면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이혼할 때도 끝까지 협력해 가지고 취득 원인은 뭐가 돼야 돼?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등 더 있는데요. 오늘 요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갑니다. 물론 이제 조세 물납도 있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뭐 대물변제 개념 자체가 낯설은 분들은 조금 저기 하겠지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조세 물납도 그래요. 조세 물납도 보시면 조세 물납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물납해요.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이전되고 무슨 대가를 저는 받습니까? 그렇지. 조세 채무,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로서 양도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 판례와 통칙에서 인정되는 대물변제 예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4번입니다. 대물변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인데, 이걸 줄을 뭐라고, 이건 민법 얘기인데. 자, 427페이지 넘어갑니다. 참고 대물변제 유형입니다. 1번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했다. 그러면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2번 또 다 체크입니다.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이것도 대물변제로서 양도해당합니다.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결론, 대물변제는 양도해당한다. 5번 공용수용입니다. 공공사업 기타 공익적 공공 쭉 읽어보면 결국 이거예요. 공용수용은 여러분 보세요. 토지 소유자와 수용권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권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는데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이뤄져도 양도해당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키가 완전히 구척장신이에요. 키가 구척장신인데, 보면은 자, 요번에 종로 해커스에서 어떤 우리 합격생 한 명은 키가 2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 그 옆에 가면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돼가지고 항상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항상 그랬어요. 걔한테, 야,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나한테. 항상 또 이렇게 옆 서 있으면 멀리 돌아서 가요. 항상 옆에 딱 서 있으면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수강생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수강생인데 키가 한 1m 90 정도 되는데, 야, 등판이 있잖아요. 무조건 제 한 두세 배는 돼요. 어깨도 그렇고 막 주먹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뭐든지 저보다 두세 배 커요. 야, 그런데 걸어 다닐 때 형 진짜 지축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수강생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대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삼국시대 태어났으면 칼 한 자로 딱 쥐어지면 그냥 바로 출세길이 열리는 건데, 그런 수강생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 부분을 강의하고 딱 이제 있는데 저쪽 뒤에서 있죠. 걸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뭘 정리하고 있었는데 턱 걸어오더니,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앞서서 딱 하고요. 이러고 딱 하고 저는 따라가고 그냥 바깥에 가가지고 그 수강생이 저한테 나가더니 막, 교수님 담배 한 대 피세요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뭘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면서 막 흥분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충청북도 진천에서 부모님한테 농지를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그 농지에 도로가 나면서 수용을 당했대요. 그래서 보상금 좀 받은 게 있었는데 요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대요. 양도세 내라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들이 멋대로 내 땅에다 도로를 내고 보상금 조금 주더니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흥분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 자, 아이고,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해당하고, 또 그 다음에 양도 소득 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는 건데, 하여튼 그 안내문 나온 대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안내문 나온 대로 빨리 갔었죠. 세금 내라, 안 내면 너만 손해다.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해당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럼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해당한다? 그 매매 있잖아요. 매매에다가 그 426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매도 있잖아요. 그 매도에 동그라미 1번 매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 있지만 기왕에 나온 김에 공매나 경매도요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요 공매나 경매도 공교적 시장에서 거래하더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했더니 있죠,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어느 주부 수강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했더니, 그러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요. 그러면 그 친구네 집이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갈 판인데, 그런 때도 또 양도세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건가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집이 망했는데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친구를 그렇게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그런 수강생도 있었는데, 본인 일이겠죠?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자, 보세요. 공매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즉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 이것만 공부하는 거지, 그 판단하는 거지,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이건 변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샀어요. 옛날에 1억에 샀던 것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7천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7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 원에 사가지고 7천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우린 지금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합니다. 공매나 경매도 매도 포함해서, 즉 매매 포함해서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강제로 매매를 줘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427페이지 동그라미 6번 부담보증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부담보증여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배우고요. 양가로 2번 쭉 내려와서 427페이지 맨 아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게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아직 공법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을 수 있지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A 토지를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자, 환지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때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입니다. 보류지, 그러면 여러분, 보류지라는 것은 교재에도 나왔지만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에, 또 그 다음에 공사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합니다. 공사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해요. 그럴 때 이 토지 원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공짜로 이전하냐고요? 아니에요. 대가 받고 이전합니다. 그럼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데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결론만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에서 땡땡, 자,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짝이요. 넘어갑니다. 용어사전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자, 요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여기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지적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서로 토지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적경 계산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교재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하는 토지 교환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번입니다. 몇 줄이요? 공간정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거.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 조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결론만 합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전체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양도 담보입니다. 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적용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A, B, C 요건을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해요. 변직에 돈을 못 갚으면 이 마음대로 알았어요. 처분권만 이전합니다. 자, 10번 원금 이율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까. 자, 그래서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론만 알면 되고 동그라미 D급번 양도로 보는 경우 여길 밑줄입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돈 안 갚아요?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짜기야. 자, 그럼 결론만 알면 됩니다. 아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429페이지 제4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여러분 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또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이 다음 주 한 번 남은 건가요? 네? 다음 주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야, 시간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더 점점 빨리 가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연말도 며칠 안 남은 거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모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인사하면 아이고 왜 뭐 갑자기 새해 인사야? 딱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새해 인사 받을 만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양도 및 취득식이에요.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양도 및 취득식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냐면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한 장 넘겨보세요. 430페이지 제5절 양도세 계산구조.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30일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멋지게. 자, 그런데 이제 첫 강의, 첫 순환의 마지막 수업이 내일입니다. 저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계산 구조,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납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음 주에 강의합니다. 빠져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진짜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그 기본적인 구조를 배경적인 거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럴 때 수업을 들어야지
다음에 수업 들을 때 또 깊은 내용 나갈 때 이 기본이 돼 있으니까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역시 시험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기초 과정 설명할 때 꼭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꼭 제가 11월, 12월 기초 강의 1월 달 이 강의를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더 그냥 외워가지고 대충 아는 거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들으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429페이지 제4절 양도민 취득시입니다. 제4절도 역시 뭐 별표시를 아까 안 하고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2절 과세대상 별표시 3개, 426페이지 제3절 양도의 개념 형태 별표 3개고요. 하시고 429페이지 제4절 양도민 취득시기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시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대상 양도의 유형 개념 유형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요. 420페이지 양도민 취득시기도 일단 퐁당퐁당 했으니까 이것도 취득세 취득시기가 30회 시험 나왔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차례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즉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그 어느 때를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소득의 귀속연도, 장특공제, 세율, 비과세 등등 세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등등. 그래서 양도세, 양도민 취득시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일반적 거래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인데요. 자산의 양도책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 짜이고요.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 짜이고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양도소득세 매매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 취득세에서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 명시가 안 됐어 계약상 잔금질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언제요? 등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매매 등 유상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질인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밑줄 짜이고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양가로 2번 예외 등기 접수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쭉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요.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요.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자, 눈 뜨시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그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을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역시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 기재된 등기 접수일 비실이요. 자,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양도세는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로 하냐?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그럼 언제요?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2020년 3월 2일입니다. 계약서상으로 근데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0년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금이 지급된 날, 청산일은 대금 지급된 날, 잔금 지급한 날, 대금 청산일은 2020년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었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요.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을이 입장에서요. 을 입장에서 취득세는 나중에 하고,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예? 언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청산일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자, 그 다음에 계약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 봅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예? 왜 갑자기 아까 자신 있게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이 사례에서 언제입니까? 요거 수강생들 많은 데서 저 많은 곳에서 나중에 1월 달이라는 하면은 이럽니다. 사 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그냥 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용두삼이 우 그래서 좋아 그러면 10일이에요 20일이에요 뭐 그러면은 이러는데 여러분요 봅니다. 갑 입장에서 요 사례에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4월 20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이요.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자, 갑 입장에서는 이 날이 뭐한 날이에요? 파는 날, 양도일이에요. 을 입장에서 이 날이 뭐한 날이에요? 사는 날이에요. 산날. 자, 그러니까 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매매 같은 경우는 같은 날이에요. 매매 같은 경우는 양도일과 취득일이에요. 자, 판날, 양도자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 이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보세요. 등기 접수일을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양도소득세상에 제가 여기다 양도시기로 써놨네. 이런 아까 글자를 잘못 써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웠나? 말은 제가 제대로 했는데 양도소득세상에 다시요. 양도소득세상에 5월 28일로 해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왜 양도시기로 써놨지?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고요? 아까 4월 2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고? 4월 20일이고요. 그래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같은 날입니다. 이거 대금 청산일. 이걸 엉뚱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언제입니까? 취득시기 언제요? 자,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일반 조건에 자,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언제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또 언제입니까? 역시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3월 28일이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다시 5월 28일로 할게요. 그리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등기 접수일 5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대금 청산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이요. 자,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역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 이제 취득세랑 섞어가지고 다음 순환에는 좀 복잡하게 물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02번 특수한 거래인데요. 특수한 거래인데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는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 같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중 빠른 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 같으면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자, 인도일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순환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뭐 이런 것 좀 개념들 익히고 오면은 양가로 3번 상속 증여받은 자산 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아요.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 상속 개시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이요. 근데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어느 때로 한다고요? 증여 받은 날이요.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예규에서는요.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부동산은 등기일, 동사는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냐?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데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면요. 보세요. 그 옆에다가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이에요. 증여 계약일.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그래서 증여 계약일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고 증여받은 자산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라고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이거 서로 뒤바꿔내요.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상속 개실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증여 계약일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참고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의 동그라미 또 먼저의 동그라미. 먼저입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이걸 바꾼다 그러면 그잖아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다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 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양도세 계산 과정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물납부, 날납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를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죠? 예. 관할 세무상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근데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언제까지요?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근데 납세무자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관할 세무상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할 때 납기는요 언제까지 부가징수하느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언제로 합니까?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언제로 해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토지분 주택분이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날라온 거 그냥 슈팅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럴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때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고지서 유통해 버렸으니까 세금 계산한 것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요. 종부세 종부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됩니까? 네, 됩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재산세랑 똑같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내.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그 이름?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재산세는 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하고 또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지탱하고 있냐? 분류과세 방식.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려요. 양도소득만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 그 다음에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항상 가수 싸이 BTS를 떠올리면서 자,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 범위로 한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는데 누굴 떠올려요? 마돈나. 자, 비거주자는 과세 소득의 범위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지 국외 소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납세지요.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직가권에 분립을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다? 사업장 소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고자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인세입니다.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여러 번 자산 양도하면 양도제별로 전부 다 양도소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열거돼 있었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달달 못하시고 괜찮아요. 토지,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포함해서 토지, 건물 대상이고, 당연히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분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되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이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예를 좀 또 기억해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란 말 들은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잔금 치르기 전에 시동생 명의에서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 바꾼다,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 타, 자, 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된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몰라주셔도 되고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가 양도하든 소액주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일정한 금융상품 대상이 되고요. 또 2020년 새로 추가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나올 건데, 어떤 거냐면 이주권이라는 거. 나중에 자세한 것은 기본서 나오고 법안 통과되고 일단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주권이라는 것도 이제 양도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여러분께 누가 물어보신다 그러면, 자, 어느 곳에서 제가 강의한 곳에서 이렇게 양도가 뭔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바깥에서 어떤 학원에서 이제 실장님이 꼭 이렇게 서 있다가 수업 나오는 사람들 인사하려고 서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양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장님이 어떤 수강생 나오니까, 아무개 씨 양도가 뭐야? 그러니까 딱 나가면서 양도? 몰라. 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진짜 기껏 가르쳐 놓으니까.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과세가 되고. 근데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형식 이전의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제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양도로 보는 유형이요. 매매, 저 이거 하나 뺍니다. 무상 이전 양도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사실상 유상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매, 매도요. 공매, 경매도 포함합니다.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거는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자,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뤄줘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토지소에 사업시장 제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적경계가 삐뚤삐뚤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 담보물은 금방 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시입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원칙 언제입니까? 원칙 어느 때 양도매 취득이 필요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은 아니에요.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실현하느냐? 증여받은 날. 자, 오늘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네요. 양도세 계산 구조. 그래서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의 중요한 논점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몇 날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따뜻하게 여러분들 또 유익하게 여러분들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